볼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뭐 간단하게 끝날 때 마지막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볼게요. 지금 내가 어젠가 그젠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는 문자로 다 보냈는데 끝났다고 이제 개념 원리 끝났고 이제 셀 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보냈는데 이제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면 너네가 이제 또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아니면 이제 나는 그랬어 학생 때 이제 엄마랑 3마디 이상 하면 싸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네도 만약 너네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특히 이제 남자놈들 그럴 수 있잖아. 나처럼 철없는 시절이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난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라고 이제 하든가 아무튼 그런 건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8월 14일이죠. 그치? 그리고 시험이 보니까 지금 우리 반은 전부 다 추석 이후야. 전부 다 추석 이후인데 이제 그게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학교가 있고 추석 끝나고 한 일주일 있다 시작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2주 뒤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 학교마다 지금 한 2주 정도 크게는 길게는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그래서 8월 14일에 시작을 해서 9월 첫째 주까지 셀을 진행을 합니다. 9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해도 한 3주 반 정도밖에 안 돼요. 3주 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다음에 9월 둘째 주부터 시험 대비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학교들은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면 빠듯해요. 사실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면 빠듯해. 그래서 좀 시험 기간을 내가 일정을 쭉 보고 좀 빨리 시작해야 되는 학교들은 빨리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근데 또 10월 둘째 주에 보는 학교들도 있어. 그러면 또 9월 둘째 주에 시작하면 또 너무 텀이 길어. 너무 텀이 길어. 그리고 이제 10월 둘째 주에 보는 학교들은 당연히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많겠죠. 그 학교들은 또 따로 추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건 이제 또 그때 가서 시험 범위나 이런 거 나오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해서 셀을 끝낼 겁니다. 중간고사 범위를. 중간고사 범위를 끝낼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중간고사 범위는 집합까지는 공통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학교들이 집합까지 안 나가는 학교는 아마 없을 거야. 집합까지는 다 나갈 건데 여기서 이제 명제를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 있을 거고 명제를 끝까지 나가는 학교 있을 거고 절반 나가는 학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간혹 가다가 그 명제 마지막에 절대부등식 기억나지? 산술기야 코시슈바르 지오고 절대부등식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야. 그래서 명제부터 절대부등식까지는 학교마다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9월 첫째 주까지 해서 집합까지는 다 끝낼 거고요. 아마 집합까지 하면 9월 첫째 주 딱 맞아 떨어질 거야.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시험 대비 들어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진도가 딱 집합까지인 학교들은 시험 대비 하고 있는 동안 뒤에 거 해야 되는 학교들은 뒤에 거 더 추가로 하는 걸로. 근데 만약에 전부 다 명제가 들어가. 그럼 명제는 그냥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겠죠? 그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험 범위도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시험 기간도 한 2주 정도나 차이가 나서, 이제 시험 기간이 딱 맞으면 아마 시험 범위도 비슷할 거라 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차이 나니까, 얘는 그때가 좀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센이 A단계, B단계, C단계 있는데 C단계는 각자 알아서 푸세요. 알겠죠? 안 푸셔도 됩니다. 사실 단순 연산이어서 안 푸셔도 되고 나는 좀 개념이 좀 그렇다.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분들은 푸시고 나는 바로 B단계 풀어도 될 것 같다. 수업 들어보니까 좀 기억이 난다 하면 안 푸셔도 됩니다. A단계는 이제 따로 숙제검사나 이런 건 안 할 테니까 A단계는 선택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B단계부터 C단계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B단계는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유형이 한 5문제, 6문제 정도씩 있어. 그래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의 유형을 나갈 거예요. 많으면 10개, 적으면 8개 정도. 그래서 한 40문제에서 50문제 정도가 숙제로 나갈 거야. 알겠지? 근데 C단계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C단계 우리 수업할 때는 아마 오늘은 B단계 수업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C단계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프린트 숙제를 따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한 50문제 정도씩 숙제가 나갈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매 수업마다
매 수업마다 50문제 정도씩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50문제에 대한 오답 또는 오답 노트까지는 매일매일 끝내셔야 되는 거고, 올 때마다. 그리고 그게 안 끝나시는 분들은 8시 반에 남아서 다 하고 귀가하는 걸로. 알겠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전에 내가 뭐 몇 번 남겨보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쓱 가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검사 맞고 내가 뭐 조교쌤한테 얘기해 놓든 아니면 데스크에 얘기해 놓든 다 얘기해 놓을 거니까 다 마무리한 것까지 검사 맞고 가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남아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끝내는 걸로 할게요. 됐죠? 질문 없지? 그렇게 해서 집합까지 얼른 진행을 해봅시다. 알겠죠? 봅시다. 평면좌표.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두 점 사이의 거리 나오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당연히 아시죠? 까먹었으면 안 됩니다. 까먹으신 분들은 A단계 풀면서 다시 익히세요. 알겠지? 공식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그런 건 설명 안 해. 알겠죠? 그냥 공식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내분점 공식 있죠? 내분점 공식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요거를 어떻게 보자 그랬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외우면 또 y도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 m 대 n으로 내분하겠다 하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적어놓고 앞뒤로 x1, x2를 반대로 적으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내분점 공식 외울 때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m 대 n 길이 b를 더해서 가운데다가 써놓고 앞에다가 뒤에다가 곱해주시면 된다. x든 y든 반대로 크로스해서 반대쪽 거를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 나오는데 무게중심의 성질 6가지 정리했었습니다. 전에. 무게중심의 성질 6가지 정리했었으니까 뒤에 가서 한번 그거 정리해 줄 테니까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형 1번에 지금 보시면 뭐 대표 문제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난이도별로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상이라고 표시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다 풀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 풀 건데 하나 미리 얘기할 게 뭐냐면 내가 어차피 수업 영상을 다 찍잖아. 다 찍어서 다 올려줄 거야. 똑같아. 쌤도 수업 영상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올려줄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가끔 이제 필기를 하는데 필기를 너무 상세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개념할 때는 그럴 수 있어. 개념할 때는 뭐 내가 설명해 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처음 배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풀이 할 때는 웬만하면 필기를 최소한으로만 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들 아니면 내가 써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개념 정리해 주는 거 있어. 중간중간에 개념 정리해 줄 때 있어. 그런 거 적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풀이를 그대로 적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집에 가서 문제를 푸는데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수업을 했던 건데 그럼 영상으로 보면 되잖아. 알겠지? 근데 자꾸 너네가 거기다가 내가 써주는 풀이를 그대로 적어 놓으면 너네도 사람인지라 문제를 풀다가 그게 자꾸 눈으로 슬쩍슬쩍 보이죠. 아니면 또 나쁜 맘 먹고 내가 써준 거를 적어 놓고 본인이 푼 것처럼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거잖아. 뭐 모두가 그러지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뭐 개념 원리 하나 개념할 때는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주는데 이젠 안 돼. 당장 시험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필기하는 거 좋아. 그리고 열심히 듣는 거 좋아. 근데 필기하느라 내 수업을 못 듣는다거나 아니면 필기해 놓은 걸 가지고 본인이 푼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 푸는데 자꾸 필기한 거를 참고해서 보면서 푼다거나 그러면 결국 까먹어요. 결국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할 때는 일부러 영상도 다 찍는 거니까 영상 찍는 거 귀찮아 솔직히. 매번 찍고 그리고 영상 그냥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수평 맞추고 해야 돼. 솔직히 뭐 너네는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나는 수업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수평이 안 맞으면 거슬려. 난 그래. 그리고 수업 영상 보는데 막 초점이 안 맞아 막 흐려. 그럼 다시 찍는단 말이야. 다른 수업 들어가지고 내가 어차피 뭐 여러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귀찮아 생각보다 올리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올리다가 뭐 막 안 올라가면 또 다시 올리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어제도 똑같은 수업을 찍었어. 그래서 어제 걸 올리려고 봤더니 마이크를 안 켰네.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내가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한 거야. 그래서 영상을 틀었더니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아. 귀찮은데 계속 올려주는 이유가 필요하면 보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냥 다 올려놓잖아. 필요하면 보셔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업은 열심히 들으시고 필기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악용하지 마시고 꼭 푸세요.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유형 1번부터 쭉 볼 건데 단순 개념 문제들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끝나니까 앞부분 쭉 넘어가시고요. 20번으로 바로 볼게요. 20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A가 0,10에서 출발해서 매초 3의 속력으로 Y축을 따라서 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B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매초 4의 속력으로 X축을 따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A, B가 동시에 출발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개념 원리에서도 봤었던 문제입니다. 매초 3, 그 다음에 매초 4의 속력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매초, 매분 이런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왔을 때 항상 어떻게 한다? 우리는 걔를 t라고 또는 t초 후다 라고 설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지수를 시간으로 두겠다라는 거야.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2학년 때 또 나오고 3학년 때 또 나옵니다. 언제든 상관없어. 시간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시간을 미지수로 설정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t초가 흘렀어. 얘가 원래는 0,10에서 출발을 했는데 A는 매초 3만큼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t초가 흐른 상태에서는 몇 만큼 내려갔겠어? 당연히 매초 3이니까 3t만큼 내려갔겠죠. 그치? 그러면 얘의 좌표는 뭐겠구나? 0,10-3t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매초 4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대. 그러니까 B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으면 매초 4의 속력으로 t초 후니까 4t만큼 움직였을 거고요. 그럼 그때의 좌표는 뭐가 되겠느냐? 4t,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때의 뭘 구하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된다. 루트에 x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고요. y끼리 빼서 제곱하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그냥 4t의 제곱 더하기 10-3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전개해보시면 루트에 여기서 9t제곱 나오고 16t제곱 나와서 25t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0t 나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100 이렇게 나와.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될 때를 찾아라? 최소가 될 때를 찾아라. 그럼 얘 지금 t에 대한 몇 차식이야? t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럼 2차식의 최소값은 어디? 꼭지점에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5분의 6이 나와요. 그래서 5분의 6을 t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맞지? 그래서 t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최소일 때의 시간을 구해라. 그럼 5분의 6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최소 값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6을 위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니? 됐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왔을 때는 시간을 미지수로 놓고 보자 라는 거였고요. 유형 2번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봐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1,-2가 있고 5,2가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그 P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요거 우리 정리해서 써. 어디 위에 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A, B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A, B라고 설정하지 않을 거다.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정하겠다? A, A 플러스 1이라고 설정하겠다라는 거였죠. 그치? 그래서 항상 어디 위에 점이 나왔을 때는 X값에다가 미지수를 설정하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Y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고요. 사실 1학년 때는 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제 2학년 때 가면 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한데 1학년 때는 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알겠죠? 어디 위에 점이 나오면 X값을 미지수로 설정해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근데 뭐다? 얘가 P라는 점인데 A부터 B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즉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AP의 길이 구하면 루트 있고요. BP의 길이 구해도 루트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어차피 둘이 같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아, 그냥 제곱해도 같겠구나 해서 루트 지워버리시는 거였죠. 맞지? 그냥도 같아. 근데 루트 있는 거 계산하기 싫으니까 제곱해도 같다라고 해서 공식에 집어넣어서 푸시면 A값 나오겠죠. 했지? 이런 식으로 어디 위에 점 나왔을 때 미지수 두 개로 보지 마시고요. 미지수 하나로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뭐 Y축 위에 점이면 X값에다가 0 집어넣는 거였고 나머지 애들도 푸시면 되는데 24번에
2,1, 마이너스 2,3, 0,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건 외접원의 중심 뭐야? 외심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는 말은 외심을 구하고 외심부터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과정이 두 가지인 거야. 일단 첫 번째 우린 뭘 구해야 되고 외심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 뭘 구해야 된다? 외심에서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외심 어떻게 구한다라고 얘기했었니? 외심. 외심은 뭐다? 외심에서 어디까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전부 다 같다. 내가 외심을 만약에 5라고 하면 원의 중심이니까 외심을 5라고 설정하면 어떻게 된다?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전부 다 어떤 거다? 전부 다 같은 거다. 왜? ABC가 전부 다 원위의 점인 거고 그게 뭐로 같은 거다? 반지름으로 같은 거다.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은 대문자로 쓰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로 써요. 보통. 알겠죠? 그래서 외접원이니까 대문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A, B, C가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야지 얘가 외접원이 되는 거잖아.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A, B, C까지의 길이는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러면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 똑같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냥 전체 제곱해버리겠다. 전체 제곱해버리겠다.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외심은 어디 위의 점 이런 게 아니니까 외심은 그냥 A, B라고 설정할게요. 그러면 OA의 제곱부터 봅시다. OA의 제곱은 A, B부터 2,1까지의 제곱은 A-2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또, 는 OB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 O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문자는 두 개야. 그러니까 우린 식이 몇 개 필요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앞에 두 개, 그 다음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식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 다 전개해보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다 있어. 맞지? 다 지워버려. 다 똑같은 거니까. A제곱, B제곱 다 지우고 남는 것만 적어볼게. 남는 것만 적어보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얘 4A 플러스 4 더하기 마이너스 6B 플러스 9 또 는 A제곱 지워졌으니까 6B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앞에 거 두 개 보시면 마이너스 4에 넘어가니까 8A고요. 마이너스 2B 넘기면 마이너스 4B고 상수는 13 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괜찮아? 맞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두 개 볼까요? 이렇게 두 개 보면 6B를 반대로 넘기면 4A 마이너스 12B는 9는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AB 나오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런데 일단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왜? 평면 좌표 단원에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좀 귀찮을 뿐이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냐면 학교 시험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외심은 뭐와 나온다? 직각삼각형과 나온다. 뒤에 직선의 방정식 문제 넘어가면 똑같은 문제가 외심이 또 나와. 외심이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그때는 직각삼각형으로 나올 거예요. 왜? 직각삼각형이 만약에 저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은 어디에 있다?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외접원의 중심, 외심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건 뭐다? 빗변의 중점이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야. 즉 빗변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변이 지름이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근데 얘는 지금 아마 뭐 아닐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굳이 따져보진 않겠지만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직각, 수직 이런 거는 뒤에 가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얘들아 정신 차리고 25번 풀어보세요. 25번. 25번 한번 풀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야,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아이씨. 죽을래. 그림을 그리고 있냐고. 뭐 하는데? 뭐 하냐고. 풀고 있는 거 맞아? 넌 AB의 길이가 4,0이냐? 넌 길이를 4,0이라고 써? 아니요. 생각 좀 하고 풀어봐, 이 자식아. 응? 네 성적이잖아. 당장 못 맞추더라도 그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시다. 보시면, 자, 시간 줄 때 풀어. 멍 때리고 문제 보고 있으면 풀리는 거 아니잖아. 너네 만약에 이제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만났다고 하면은 그냥 멍 때리고 보고만 있지 않을 거잖아.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얘들아, 정신 차리고. 시간 한지 얼마나 됐다고 졸고 있어. 봅시다. 보시면,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를 X축이라고 할 거고요. 얘를 X축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를.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0,0이 되는 거지. 맞죠? 뭘 두든 상관없어, 얘들아.
근데 뭐 X축을 여기다 두는 놈은 없겠지. 그렇지? X축은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Y축은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 그냥 여기다 해도 돼. 상관없어. 다. 알지? Y축의 위치는 상관없어. 근데 X축은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는 0,0. 그럼 C는 0,0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1만큼이니까 1,1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B는 4,0 이렇게 되겠죠? 4km만큼 간 거니까.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다가 분수대를 세우겠대. 뭐야? 사실상 A, B, C의 외접원 구하라는 거야. 외심 구하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분수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쯤 찍어보면 얘를 뭐 P라고 했을 때 얘를 A, B라고 해볼 거고 요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외심의 정의라고, 외심. 알겠죠? 그래서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뭐 하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A-4의 제곱 더하기 B제곱. 그 세 개가 같다 해서 푸시면 끝나요. 이해돼? 그 계산은 여기서부터는 위에랑 계산이 똑같아. 오히려 위에 거보다 얘 계산이 훨씬 더 쉬워요. 좌표가 지금 0,0, 1,1, 4,0이기 때문에 계산은 훨씬 간단해. 위에 거보다. 알겠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3번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봤었던 문제인데 보시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는 어디서부터? 0,0에서부터 a, b까지의 길이가 된다. 두 번째,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라는 애는 어디서부터? 1,3에서부터 a, b까지의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두 길이의 합을 구해라. 두 길이의 합이야. 길이의 합, 즉 그거의 최소값이라는 건 최단거리 얘기하는 거였잖아. 맞죠? 최단거리는 항상 뭐가 될 때다? 항상 직선이 될 때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0,0에서부터 어딘가까지가 있고 또 1,3에서부터 어딘가까지가 있는데 그 어딘가가 뭐면 된다고? 여기면 된다고. 여기든 다 상관없어. 뭐 하면 돼? 선분 사이에만 있으면 돼. 선분 위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앞에 거는 얘가 될 거고 뒤에 거는 얘가 될 거니까 그 둘을 더하면 뭐가 될 것이다? 얘가 될 것이다. 즉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0,0부터 1,3까지의 길이 루트 10. 이런 식으로 결국 얘네들은 뭐다? 거리의 합이다. 거리의 합을 더했을 때 최소값이기 때문에 뭐가 될 때다? 직선이 될 때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끔 문제에서 A, B의 위치를 찾으라 그래. 또는 A, B가 어디 있냐? 어디 위에 있냐? 또는 A, B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럼 뭐 하면 돼? 이 직선 찾으시면 되죠. 직선. 이 직선이 뭐야? y는 3x라는 직선이에요. 0,0과 1,3을 지나니까. 그러면 그 위에 a, b가 있는 거지. 그럼 a, b 집어넣으시면 3a는 b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이제 뒤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나올 거니까 일단은 최소값일 때는 언제다? 직선이 될 때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머지 애들 보시면 되고요. 28번 보시면 앞에 거랑의 차이점은 뭐냐? 28번은 길이가 4개가 있는 거야. 방금은 길이 2개니까 그 2개 가지고 직선 만들었어. 근데 얘는 지금 길이 4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쭉 써볼게. 쟤네들은 전부 다 뭐야? A, B부터 첫 번째 건 어디까지의 길이고 0,0까지의 길이고 두 번째 건 3,4까지의 길이고 세 번째 건 6,-2까지의 길이고 네 번째 건 1,-2까지의 길이야.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그 4개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 4개의 길이를 한번 표시해볼게. X축과 Y축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 0,0이 있고요. 0,0이 있고 그 다음 3,4가 있고 그 다음에 6,-2가 있고요. 6,-2.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가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쳐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그 4개의 길이가 전부 다 한 직선이 될 수는 없지 지금 상황이. 맞지?
그치?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네 갈래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네 개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가 마주보는 두 점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요 둘이 마주보는 두 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P를 여기다가 찍으면 A, B를 여기다가 찍으면 뭐가 돼? 요렇게 직선되고 요렇게 직선되니까 이 둘의 최소값이니까 더하면 전체의 최소값이 되겠죠. 괜찮니? 네 개를 더하는 건데 그 네 개가 전부 다 한 직선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두 개 따로따로 직선이 되게끔 만들 수는 있다. 그러면 두 개 따로따로가 최소값이 될 거니까 더했을 때 전체도 최소값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를 구하시면 됩니다. A, B. A, B를 만약에 구하라고 하면 얘를 구하시면 되고 답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뒤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겠어?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 교점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A, B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일단은 센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뭐 학교 시험 문제 풀거나 기출문제 풀거나 아니면 시험 대비 교재 풀다 보면 그 길이의 차도 나와 나중에는. 지금은 길이의 합이 나오니까 길이의 합이 직선이 될 때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는 길이의 차가 나와. 길이의 차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것도 직선이야. 알겠죠? 뭐든 간에 길이의 합이든 길이의 차든 또는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어차피 전부 다 직선이 될 때거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한 번 더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넘어가셔서 29번 볼게요. 29번에 A는 4,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5다.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X축 위의 점이니까 뭐라고 두겠어? 뭐 A, 0 이렇게 두겠죠? 그치? 그럼 X축 위의 점 P, A, 0에 대하여 AP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AP의 제곱은 A, 0부터 4,1까지니까 이렇게 쓸게요. A-4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괜찮지? 그 다음에 더하기 A, 다시 BP의 제곱. BP의 제곱 보시면 A, 0부터 마이너스 2,5까지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이걸 다 전개해 볼 건데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A 따로 B 따로 정리할 거야. A 따로 B 따로. 그럼 A 따로 정리해 보시면 A제곱이니까 2A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거고요. 16에 4니까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B제곱이니까 2B제곱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0B니까 마이너스 12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에 25니까 플러스 26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A 따로 B 따로 적은 이유가 따로따로 한번 봐보자는 거야. 얘가 지금 A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최소값은 어디일 것이다? 꼭지점일 거다. 알 수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B에 대한 2차식이니까 뭐일 것이다? 꼭지점이 최소값일 거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A가 1일 때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B가 3일 때가 최소값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소일 때에 내가 좀 잘못 썼죠? 근데 왜 이제 말해? 이거 근데 A, B가 아니라 A, 0이지? 일부러 가만히 있었지 너네. B에다 그냥 0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그냥 플러스 26 이렇게 되겠지? 다시? 그럼 얘만 보면 되겠네, 얘만. 그럼 얘만 최소값이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1 집어넣어 보시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20이니까 최소값이 몇이겠구나? 최소값이 18이겠구나. 그러면 둘 더하면 44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니? 결국에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뭐를 통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31번 한번 볼게요. 31번에 이번엔 3개짜리가 나와 있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잠깐 헷갈린 건데 31번 이번엔 3개짜리가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거랑 다르게 임의의 점이니까 a, b라고 두는 거야. a, b라고 두고 a, b에서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을 다 계산해.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아까 썼던 거. 그 2차식이 나올 거야 또. 그러면 a 따로, b 따로 최소 구해서 더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기억나니? 그치.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때에 p는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한다?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뭐냐?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누시면 답이에요. 되겠죠? 되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 B, C가 있고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 뭐다?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2개짜리는 지금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사실 2개짜리도 중점이야, 사실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가 될 땐 중점이야.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딱히 이제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중점이어서 그냥 무작정 중점을 풀면 당연히 틀려. 왜? 문제에서 어디 위에 있대? y는 x-1 위에 있대. 그러니까 어디 위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중점이 아니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얘처럼 P가 31번은 임의의 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P가 어디든 상관없지? 그러니까 뭐면 돼? P는 무게중심이면 돼. 알겠지? 마찬가지로 위에도 만약에 30번에도 y는 x-1 위의 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 P래. 그럼 뭐야? P는 중점이야. 근데 학교 시험에 그게 안 나온다고. 너네가 그냥 중점에서 끝내버리잖아. 계산을 안 하잖아. 근데 학교 선생님들 너네가 계산을 하길 원해.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는 거야. 어디 위의 점이다. 그럼 얘는 중점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중점이라고 외우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근데 얘는 무게중심을 아냐를 물어보니까 무게중심으로 풀면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얘도 만약에 임의의 점이 아니라 어디 위의 점, 뭐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마찬가지로 써서 구하시면 돼요. 2차 함수일 거니까. 알겠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은 이제 무게중심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5번. 보시면 A, B, C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거 내가 개념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는 1학년 때 지금도 나오고요. 평면좌표에서도 나오고요. 나중에 2학년 1학기 때 삼각함수에서 또 나오고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에서 또 나와. 근데 세 문제가 다 똑같아. 결국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뭐 직각삼각형 다 똑같은 건데 각도를 알아도 삼각형을 구할 수 있고 변의 길이를 알아도 삼각형을 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각도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특히 1학년 때는. 특히 1학년 때는 각도를 직접적으로 너네 얘 몇 도야? 못 구한다고. 이 좌표가 몇이고 이 좌표가 몇이고 이 좌표를 다 알아도 각도는 구할 수 없어. 1학년 때는. 뭐 억지로 구하면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는 구할 수는 있지만 변의 길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훨씬 더 값이 복잡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특히 1학년 때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걸 물어보면 어차피 각도는 못 구해. 그럼 뭐로 보는 거야? 변의 길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의 길이가 몇인지 BC의 길이가 몇인지 CA의 길이가 각각이 몇인지를 보겠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AB의 길이 봅시다. AB의 길이는 루트에. 유빈아. 뭐야? AB의 길이. 뭐 더하기? 부르라고 여기 뭐 써야 되냐고. 그치, 16 더하기. 그치. 그럼 얘는 루트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칠판 보라고. 그거 나중에 적어도 되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BC의 길이 봅시다. BC의 길이 보시면 BC의 길이는 3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66에 36 더하기 3에서 1이니까 224 해서 루트 40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CA의 길이는 루트에 CA의 길이 볼게요. CA의 길이는 3에서 1이니까 4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16 그래서 얘는 루트 20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때? 이 둘이 같네. 그러니까 일단 뭐야?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다음 두 번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예제곱과 같죠? 그러니까 뭐야?
직각삼각형이죠. 결론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죠? 그리고 지금 BC가 그럼 빗변이지. 가장 기니까. BC가 빗변이니까 A가 90도인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그냥 변의 길이 구하시는 문제예요.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해라. 그러면 변의 길이 구해라. 라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형 6번에 좌표를 이용하여 도형의 성질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36번이랑 38번만 풉니다. 나머지는 안 푸셔도 돼요. 37, 39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일단은 36번 보시면 유형 6번에 36번 보시면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였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우린 얘네들을 중선정리라고 불렀어요. 중선정리. 뭐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도 부르는데 뭐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니까 중선정리. 중선정리가 뭐였느냐? 여기서 AB의 제곱, 왼쪽 변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 변의 제곱은 AM의 제곱, 중선의 제곱 더하기 뭐 OC든 뭐 MC든 MB든 똑같아요. 절반의 제곱에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중선정리라고 부르고 중선정리는 언제 쓴다? 말 그대로 중선이 나왔을 때. 중선이 나왔을 때. 근데 중선이 지금처럼 그냥 무작정 나오는 게 아니라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중선의 길이를 구해야 돼. 또는 문제에서 중선의 길이를 주고 있어. 그러면 중선정리 문제인 거예요. 알겠지? 중선이 딱 그어져 있어. 근데 굳이 뭐 중선의 길이를 물어보거나 중선의 길이를 주지 않았어. 그럼 중선정리 쓸 필요 없어요. 알겠지? 중선정리에서의 핵심은 중선이야, 말 그대로. 그럼 둘 중 하나잖아. 중선을 줬느냐? 중선을 구해야 되느냐? 그때 쓰는 거야, 그때. 알겠지? 그러니까 오른쪽 보시면 36번은 이제 사실 공식 보려고 본 거고 38번 보면 중선이 그어져 있어. AM. 중선은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걸 중선이라고 부르잖아? 중선이 그어져 있어. 근데 여기가 G가 무게중심이래. 무게중심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2대1로 내분한다고. 그럼 얘가 루트 5라는 건 이 길이는 뭐라는 거야? 2루트 5라는 거고 중선의 길이는 뭐라는 거야? 3루트 5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선을 줬네. 중선 줬잖아, 너네한테. 그러니까 뭘 떠올려야 된다고? 중선 정리 떠올려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게 얘들아, 공식을 외우지 않는 건 그냥 시험을 안 보겠다는 거야. 공식은 당연히 외우는 거야. 맞잖아? 그치? 공식을 안 보고 시험에 들어가는 건 그냥 눈 감고 찍겠다는 거야.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너네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여기 앉아있을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공식을 외웠어. 그럼 뭐가 중요해? 문제를 보고 공식이 떠올라야 돼. 맞잖아. 그러니까 공식을 도대체 언제 어떤 문제에서 쓰느냐가 핵심이야, 공식은. 안 외울 거면 솔직히 이제 뭐 뭘 할 게 없어요. 공식 안 외워서 공식을 까먹어서 틀렸어요. 뭐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사실은. 그래 공부를 안 한 거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야? 공식을 외웠으면 공식을 어떤 문제에 적용시킬지 설명하는 게 내 역할이야. 그러니까 봐봐. 얘가 루트 5고 2대1이니까 2루트 5일 거니까 중선 AM의 길이가 뭐겠구나? 3루트 5겠구나를 보자마자 중선 정리가 떠올라야 돼. 중선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또는 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알겠죠? 그러면 써. 어떻게 써? AB의 제곱. 왼쪽 변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 변의 제곱은 2배의 중선의 제곱. 더하기 MC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집어넣자고. 그러면 AB의 제곱, AB는 9니까 81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M의 제곱, 3루트 5의 제곱이니까 45 더하기 MC의 제곱이니까 뭐야? 8의 절반이니까 4의 제곱 16 이렇게 쓰면 뭐가 나와? AC가 나오네. 그쵸? 괜찮지? 당연히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써놓고 그래야 그 다음이 보인다는 거야. 그치?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얘를 뭔지 몰라. 얘도 뭔지 모르고. 그럼 뭐 하면 돼? 그 다음 과정이 뭐겠어? 얘를 구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C를 구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줬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끝인데 얘가 뭔지 모르네? 그럼 그 다음 과정이 뭐라고? 얘를 어떻게 구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먼저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문제를 보고 떠올리시고요. 대입해보니 뭘 구해야 되는지 그 다음 스텝이 보이는 거야. 알겠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은 하던 대로 하세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리 변형이 돼도 하던 대로 하다 보면 그 다음 스텝이 보이는 거야. 내가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나도 신이 아닌데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리겠네가 모든 문제에 다 그렇게 성립하겠냐고. 나도 처음 보는 문제가 있잖아. 그럼 처음 보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얘 이렇게 풀리겠네 안 보일 때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 왜? 이제 나는 너네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가 보이잖아. 그럼 그렇게 쓴다? 그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릴지 안 풀릴지 결론은 몰라. 나도 처음 보는 문제니까. 결론은 몰라. 근데 하던 대로 풀어. 그러면 그 다음이 보이고 그 다음이 보이는 거야. 그럼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너네는 어때? 모든 문제가 새롭잖아. 모든 문제를 처음 보잖아. 그치? 그 모든 문제를 다 새롭게 풀어? 그게 아니야.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갖다 쓰겠다는 거야. 알겠지? 너네한테 이제 난 그런 걸 바라지 않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익숙한 문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걸 바라지 않아. 처음엔 바랬는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봤을 때 이거 봤던 문제야 라는 느낌을 받으면 좋고 그런 느낌이 안 들어도 그 포인트 문제의 포인트를 잡고 그대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엄청난 문제가 나오지 않아 내신엔. 알겠지? 그렇게 따라갔는데도 안 풀려. 그런 문제를 우린 모의고사 킬러 문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의고사 킬러 문제까지 안 나오잖아. 어차피. 그리고 그 문제 버려도 되잖아, 솔직히. 1등급 봤는데 모의고사 킬러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한 문제 20분을 쓸 거면 차라리 버리라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요즘 그 광명지역 트렌드 자체가 1등급이 한 80점 정도 되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인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했죠? 이해했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실은 학교 프린트를 예전에는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학교 프린트를 막 2배수, 3배수까지 만들었어. 그래서 풀렸어. 그럼 맞춰와야 되잖아. 학교 프린트 문제 하나 풀었고 그거를 3배수를 했어. 그럼 몇 문제 푼 거야? 똑같은 문제만 4번씩 푼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 딱 들어갔어. 시험지 봤어. 못 풀어. 근데 그런 게 한두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느낀 건 얘를 똑같은 문제를 4번 풀려도 틀릴 놈들은 틀리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학교 프린트 문제를 변형하지 말고 원본 문제를 여러 번 풀리자. 그리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생각이. 그리고 솔직히 학교 프린트에 그렇게까지 막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뭐 사실 소화고 같은 경우에는 있지만 그 외의 학교들은 없거든? 그래서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학교 프린트가 힘드신 분들은 외울 때까지 푸는 거야. 차라리 변형 문제를 풀면 첫 번째 변형, 두 번째 변형, 세 번째 변형이 너네 눈에는 다 다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문제를 4번 풀렸지만 너네는 똑같은 문제 4번이 아니라 4문제를 푼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장 가면 처음 보는 문제야. 내가 분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문제를 4번 풀려보자 했더니 오히려 그게 효과가 더 좋아. 그래도 못 풀더라도 당연히 이제 푸는 애들이 더 많아졌지만 못 풀더라도 선생님 이거 봤던 거예요. 프린트에서 봤어요. 근데 안 풀리네요. 그러면 이제 반은 성공했잖아. 이제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해줘?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 하면 난 성공이라고 생각했어. 내 스스로. 아무튼 그거 이제 내가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이제 바뀌었던 건데 아무튼 결론은 봤던 문제라고 느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그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 B가 있는데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가 있대. 그 다음이 당연히 뭐 문제에서 더 어려워지면 더 바뀌겠지. 근데 일단 뭐 하라고? 일단 구하라고. 공식 집어넣어서. 그리고 구하고 났더니 중점을 구하래. 그러니까 또 구해. 그럼 문제가 풀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눈이 이제 문제 전체가 스캔이 돼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고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 표현들이 섞여서 문제가 만들어질 거니까. 알겠죠? 얘는 그냥 공식 쓰면 풀리는 문제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음, 44번 한번 볼게요. 44번. 44번은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3등분하는 두 점 PQ가 있대. 그랬을 때 AC-BD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정석적으로 갑니다. 일단 정석적으로 가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럼 내가 3등분점을 찍어볼게. 3등분점이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찍힐 거고 뭐 여기 어딘가에 찍히겠죠. 그럼 이 길이가 다 똑같다 해서 3등분점인 거지.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래? 이 점의 좌표는 몇 대 몇 내분점? 1대2 내분점 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구할 수 있겠지. 또 이 점은 무슨 점? 2대1 내분점. 그럼 2대1 내분점 공식 쓰시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나오고 집어넣으면 답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게 푸는 건데 답지엔 그렇게 풀려 있을 건데 내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어떤 선분이 있어. 어떤 선분이 있고 내가 얘를 1대2로 내분할 거야. 그럼 공식 쓰면 돼. 근데 그 공식이 왜 만들어진다 그랬어? 두 선분을 다시 한 선분, 이 선분을 1대2로 내분하겠다는 건 x도 1대2로 자르고 y도 1대2로 잘라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선분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려봐라. 그래놓고 x값을 보면 얘가 1대2일 거고 y값을 보면 얘가 1대2일 거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이 x, y가 형태가 똑같잖아. 그 이유가 x 따로 y 따로 보면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 내가 이 선분을 3등분을 했어. 그러면 x도 몇 등분? 3등분이고 y도 3등분일 거야. 이해가 뭔 소린지? 괜찮아? 선분을 3등분 했다는 건 x도 3등분, y도 3등분이 되는 거야. 정확히는 이 길이는 x 증가량, 이 길이는 y 증가량이니까 x 증가량이 3등분 되고 y 증가량이 3등분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A에서 B까지 몇 만큼 증가했어? 12만큼 증가했어. 3등분 하면 몇씩 증가하는 거야? 4씩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4만큼 증가하면 1이고 4만큼 증가하면 5가 되고 그 다음이 9가 되는 거야. 또 2에서 8까지 몇 만큼? 6만큼 증가했잖아. 3등분 하면 2만큼 증가하겠네. 2에서 B까지 4, 4에서 D까지 6, 그 다음이 8이 되는 거야. 그 집어넣으시면 답인 거죠. 알겠니? 알겠니? 이게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분을 내분했다. 내분점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분을 내분했다는 건 X 증가량도 Y 증가량도 똑같은 길이비로 잘리게 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도형을 가지고. 알겠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은 뭐 워낙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정삼각형 ABC에서 저렇게 된대. 제가 최소가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했던 거잖아. 최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미지수 집어넣어서 보시면 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ABC에서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ABC 정삼각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 여기가 A, 뭐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하면 P가 요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찍으면 좋냐면 지금 요 A를 기준으로 X축, Y축을 찍으세요. A를 기준으로 X축, Y축.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그냥 한 4 정도로 둬. 뭐로 두든 상관없거든? 어디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2, 요 길이를 2라고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면 C는 2,0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P는 X축 위의 점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삼각비 했잖아 중학교 때. 1대 루트 3대 2야.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높이는 2루트 3이야. 그러니까 0,2루트 3이 돼 A가. 그러니까 좌표가 되게 간단해지죠? 그 다음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러면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몇 대 몇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P의 좌표 구하는 건 앞에서 했으니까 P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있다. 그럼 P는 뭐 A, 0이다. 해놓고 그냥 계산하시면 A값 나오겠죠. 그치? A값 나와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니? 괜찮아?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이건 8번에
선분의 내분점이 있는데 46, 47 뭐 이렇게 얘네들은 전부 다 공식 쓰면 되는 거라서 넘어가고 49번 볼게요. 49번. 49번에 A는 A, B고 B는 4, -4고 C는 -2, 2에 대해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대. 그러면 X축 위에 있다는 건 너네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내분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건 너네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얘들아? 나 혼자 수업하니 지금? 예전에 내가 학생 때 날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문제와 대화를 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나든 너네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문제랑 어떻게 대화를 하냐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뭔 소리냐. 문제에서 또는 출제자가 너네한테 주고 싶은 정보가 있어. 근데 그 주고 싶은 정보를 그냥 띡 줘. 그럼 쉬운 문제인 거고 걔를 숨겨놔. 그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고 너네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숨겨진 이면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고지고대로 읽으면 쉽게 풀려. 그럼 쉬운 문제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 쉬운 문제는 그냥 개념서에서 이제 다 봤고 문제가 점점점 꼬아져 있을 때 문제를 보고 뭘 원하는지 봐야 되는데 어떤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건 너네한테 뭘 주고 싶은 거야? X축 위의 점은 항상 뭐가? Y가 0이잖아. 그거 말하고 싶은 거야. A, B에 대한 내분점을 찾았더니 Y좌표가 0이더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A, C에 대한 내분점을 구했더니 Y축 위에 있다. X가 0이더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좌표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X좌표, Y좌표가 0이 될 때를 찾아봐라 라는 말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그 뒤에 거를 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그냥 보자고. 여기서부터 보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봐.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적을 거고 앞에다가 B의 좌표, 뒤에다가 A 좌표 구할 건데 X축 위의 점이니까 뭐? Y가 0일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Y좌표를 보자고. A, B의 Y좌표를 보면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4 쓰시면 되고 여기 A 쓰시면 되겠죠? 얘가 뭐다? 0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맞아? 그럼 분모는 상관없고 분자만 보시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AN은 0이다 이렇게 쓰겠죠. 얘가 첫 번째 식인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럼 두 번째 식 볼게. AC를 M 대 N으로 내분해라.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적어놓고 이번에는 Y축 위에 있으니까 X가 0이라는 소리다. X가 0이니까 X좌표를 보겠다. AC니까 반대로 쓰시면 마이너스 2 A 여기 B죠. Y좌표 본 거니까 잘못 썼지. BN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얘가 뭐다? 얘가 0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2M 플러스 AN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우리 뭐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AB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그랬을 때의 그 점을 기준으로 한 A, B, 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개수 구하래. 얘들아, B, C는 정해져 있잖아. 그럼 A라는 점이 정해지면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의 개수라는 건 A의 개수 구하라는 거야. A, B의 개수. 그런데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주고 있다고. 뭐 할래? 뭐 할래? 이 두 개를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 2 곱해서 빼고 싶지 않아? 여기 4m이고 여기 마이너스 2m이니까 2 곱해서 빼고 싶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에서 준 정보 가지고 식을 찾아낸 거고 이 식을 찾았더니 그 다음이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2an은 0이네. 그럼 위에서 밑에 거를 빼면 4m, 4m이 지워지면서 bn 마이너스 2an이 0인 거고 n은 양수일 거니까 양변에 n을 나누고 넘겨보면 b는 뭐네? 2a네. 까진 거야. 여기까지 구했어. 그 다음 봐봐. a, b가 뭐다?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대입합니다. a가 1이면 b는 2고요. a가 3이면, a가 2면
B는 4고요. A가 3이면 B는 6이고요. A가 4면 B는 8이고요. A가 5면 B는 10이네. 몇 개 있네? 5개 있네. 5개가 답이죠, 그럼. 됐어? 순서상이 총 5개가 있다고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A, B의 순서상의 개수니까 A, B로 정리된 이런 식이 나오겠네. 몰라.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제 내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가끔 수학 선생님들 중에 수학 강사 중에 특히 있어 보이게 풀려고 너네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를 그냥 바로 풀지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답지를 미리 볼 수 있잖아. 그치? 너네는 뭐 사실 내가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찾진 않아요. 특히 이제 답지 베낀 애들을 막 그렇게 막 엄격하게 막 걸러내진 않아. 왜냐면 지 손해인데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답지는 안 베끼겠지라는 생각은 있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답지를 베끼는 애들이 나한테 이제 내 눈에 보이면 이제 뭐 내보냅니다. 나는 뭐 갱생이 불가하다 생각해. 나는 고등학생 정도 돼가지고 답지 베끼고 있으면 걔 공부할 마음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난 그냥 내보내. 뭐 따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고 마는데 아무튼 그건 별개 얘기고. 이제 강사들 중에 가끔 이제 나도 이제 가끔 답지를 봐요. 왜냐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인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푸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숨은 이면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을 때 가끔 한 번씩 답지를 봐.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문제의 결과를 알잖아. 아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이 문제들의 답지를 쭉 읽어. 그러면 결론들을 다 알잖아. 그럼 결론을 가지고 역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쉽게 말하면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에 끼워 맞추는 거야, 풀이를. 그러면 되게 있어 보여. 되게 막 대단해 보여. 딱딱딱 맞춰서 풀면. 되게 있어 보여. 특히 이제 이 정도 문제 말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제나 이런 걸 보면 그 문제를 푸는 흐름이란 게 있잖아.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답이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럼 10에 끼워 맞추는 풀이를 쭉 풀어. 그럼 되게 쉽게 풀려. 그렇겠지. 답에다가 끼워 맞춰서 푸는데 당연히 쉽게 풀리겠지. 그럼 되게 있어 보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실제로. 근데 그걸 쭉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풀잖아? 그럼 학생들이 그게 풀리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싫어하는 유형의 이제 사람인데,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약 판다고 하거든. 학생들한테 약 판다고.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약 판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너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의 흐름대로 가라.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일단 써놓고 그 다음 생각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결론을 알고 바로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A, B는 3BC래. 그럼 이거 적으라 그랬지. 얘가 3이고 얘가 1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A, B 대 B, C가 3대 1이구나. 그럼 A, B 대 B, C가 3대 1이니까 B는 A, C를 3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구나. 가 바로 보이니? 보여? A, B 대 B, C가 3대 1이니까 B라는 점은 A, C를 3대 1로 내분하는 거야. 아니면 C라는 점은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그럼 저 기밀가 나와. 보여? 너네가? 난 보여. 근데 뭔 의미인데 그게? 뭔 의미인데? 그건 내가 그렇게 풀 수 있는 건데 너넨 그렇게 그게 안 보이잖아. 당연한 거야. 나는 이런 문제를 지금 몇 년째 봤으니까 보이는 거고. 너넨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가 있어 보이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있어 보이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보는 거야. 저런 길이비가 나왔네? 길이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대입해서 풀 수 있겠지만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그 C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대? 직선 AB 위에 있대. 그러니까 저 길이비와 직선 AB 위에 있다라는 걸 보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 그림 그려야 된다고. 직선 그려야 된다고. 왜? 내분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내분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직선 위에 있다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A가 어딘가에 있고 B가 어딘가에 있고 C가 어딘가에 있더래. 그러니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더래. 한 직선 위에 있는데 길이 B를 갖네. 한 직선 위에 있는데 길이 B를 갖네. 그러니까 무언가의 내분점인 거야. 근데 뭐가 뭐의 내분점인데? 내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B는 AB의 3대1 내분점이야. 또는 C는 AB의 2대1 내분점이야. 이런 게 안 보이잖아. 그려야 보인다고. 그려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리라는 거예요. 한 직선 위에 있고 또는 문제에 따라서는 선분 위에 있다, 연장선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그리는 거야. A가 어딘가에 있고 A는 5,-2라는 점이고 B가 어딘가에 있다. B는 1,-4 다시 마이너스 1,4라는 애다. 근데 AB의 길이가 3이면 BC의 길이가 1이래. 즉 BC의 길이가 더 짧다는 거죠. 그러면 C가 어디 있겠어? AB의 길이가 3이니까 더 짧게 C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맞아? 괜찮아? 그러면 요 길이가 3이라고. 근데 요 길이가 1이라고. 그럼 요 길이는 몇이야? 2야. 그러니까 C는 AB의 2대1 내분점인 거야. 이해가? 공식이 아니야. 그려보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런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C는 첫 번째 2대1 내분점이다. 공식 쓰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얘가 3이고 이번엔 얘가 1이래. 그러면 B라는 점은 가운데 껴있는 B라는 점은 몇 대 몇? 3대1 내분점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C라는 점을 X, Y라고 두고 X, Y라고 두고 3대1 내분점 공식을 쓰면 뭐가 나오는 거야? B가 나오는 거야. 공식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 C가 이런 식으로 밖에 있을 때 예전에는 얘를 외분점이라고 불렀어. 밖에 있을 때. 근데 외분점 공식이 사라지면서 외분점을 쉽게 구하는 방식이 이제 없어졌어. 예전에는 외분점 공식 쓰면 되거든, 이거 지금? 예전에는? 근데 외분점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외분점 공식 못 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설정해서 가면 귀찮아져.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 얘가 몇 대 몇이다. 3대1이다. 그러면 X 증가량도 3대1일 거고 Y 증가량도 3대1일 거다. 그러면 여기 5고요.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몇 만큼? 마이너스 6만큼 간 거지? 맞죠? 그럼 3대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만큼 가겠다? 마이너스 2만큼 가겠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몇 만큼 갔다? 6만큼 갔다. 그럼 3대1이니까 4에서 y까지 몇 만큼 가겠구나? 2만큼 가겠구나. 그러니까 몇이겠구나? 6이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3,6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가운데 껴있을 땐 그냥 내분점 공식 쓰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양쪽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바깥쪽에 있을 때는 원래는 얘를 외분점이라고 불렀는데 외분점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내분점 공식을 가지고 미지수로 설정해서 푸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x 증가량, y 증가량의 b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 그 다음에 52번 볼게요. 52번. 52번에 오늘은 유형 10번까지 합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유형 10번까지 하고 끝낼 거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52번 봅시다. 52번에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 A, B 위에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OAC의 넓이가 45일 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3,4가 있고요. 0,6이 있는데 쟤네들을 지나는 직선 위에 점 C가 있더래. 그럼 내가 직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고 C는 지금 A가 음수니까 C를 가장 왼쪽에다 찍을 거고요. 얘가 A, B.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그 다음에 B가 있겠네요. B는 0,6. 그 다음에 A는 3,4.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X좌표가 가장 작은 것부터 쭉 연달아 찍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OAC래요. O는 원점이니까 0,0일 거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 0,6이 있지. 그 0,0을 찍어야 되지. 그럼 여기가 뭐야? 얘를 뭐라고 두면? 얘를 Y축이라고 두면 여기에 0,0이 이렇게 있겠죠.
원점이. 뭔 소린지 이해가?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OAC, OAC. 요 넓이가 뭐다를 주고 있어? 45다를 주고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C의 좌표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봐. 얘들아,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잘랐어. 근데 요 밑변의 길이비가 3대 2더래. 그러면 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3대 2죠. 왜? 둘의 다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되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죠? 삼각형을 둘로 쪼개놨을 때 넓이 비는 곧 밑변의 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45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삼각형 봐봐. 이 삼각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몇이야? 6이야. 요 길이 몇이야? 3이야. 왜? Y축에다가 수선을 내린 거니까 X좌표가 곧 길이가 돼. 그러면 요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해서 9가 되겠네. 그러면 요 넓이는 뭐네? 전체가 45니까 9만큼 빼면 36이겠네. 몇 대 몇이네? 1대 4네. 그럼 얘도 몇이겠네? 1대 4겠네. 즉 여기서 여기 간 것보다 4배 더 가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3에서 0 마이너스 3만큼 갔지? 그럼 4배 더 가면 마이너스 12, 또 4에서 6까지 2만큼 갔네요. 4배 더 가면 14 이렇게 되겠죠. 8만큼 갈 거니까 끝난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온 거다? 삼각형을 쪼개놨을 때의 넓이 비는 밑변의 비와 같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거 설명했으니까 얘들아 51번 풀 수 있어. 알겠지? 숙제하면서 한번 풀어봐. 51번 지금 넓이비 나와 있죠? 그거 넓이비 그냥 넓이를 구해서 비율로 풀어라 이게 아니라 얘네들도 보시면 문제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밑변의 비로 풀려요. 알겠죠? 넓이가 2배다라는 걸 밑변의 길이가 2배다라고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형 10번에 삼각형의 무게중심 나오는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워낙 그 성질을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성질 쭉 정리하고 문제 쭉 보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 첫 번째 성질 뭐였니?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 뭐의 교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두 번째 뭐다?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라는 게 두 번째 성질. 세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를? 삼각형을 6등분한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중선 그러면 삼각형이 6조각으로 쪼개지잖아. 근데 그 6조각의 넓이가 전부 다 똑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앞에서 나왔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G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요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다섯 번째, 삼각형의 세변을 m 대 n으로 내분하겠다.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 G'은 뭐와 같다? 무게중심 G와 같다. 삼각형의 세변을 똑같은 길이비로 내분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거와 동일하다 라는 거고, 마지막 여섯 번째, 앞에서 나왔던 거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은 언제다? P가 무게중심일 때다 라는 거. 이 6개 전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밑에 3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됐나요? 그럼 쭉 볼게. 53번은 네 번째 거 쓰시면 답이죠. 맞죠? 그 다음에 54번은
마찬가지로 공식 쓰시면 답이고요. 55번은 뭐야? 무게중심이 4,2고 변 AB의 중점이 2,5인데 C를 구해보래. 잘 봐. 삼각형 대강 그려봐. 헷갈리면 그려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B의 중점 얘가 2,5고 무게중심이 4,2더래. 얘 구해보래. 뭐야? 이 둘 연결하면 중선이잖아. 2대1 내분이다 해서 하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C 구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56번에 A, B, B, C, CA를 각각 2대1로 내분했대요. 그 점을 DEF라고 하겠대.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뭐야? 원래 거 구하면 끝이라고. 원래 거 구하면 끝인 거야. 괜찮니? 뭔 소린지 이해가? 저걸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DEF의 무게중심은 ABC의 무게중심과 같을 거다라는 성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7번.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무게중심임을 설명하시오. 뭐 하면 돼? 앞에서 했던 거죠? P를 A, B라고 두고 쭉 전개하시면 결과값이 무게중심이 나와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P를 뭐 X, Y라고 해보겠다. 그러면 AP의 제곱은 뭐가 될 거고 BP의 제곱은 뭐가 될 거고 CP의 제곱은 뭐가 될 거다. 그걸 다 더해보면 이렇게 나와. 3x제곱에 무언가 더하기 3y제곱에 무언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를 둘로 쪼개는 거야.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언제겠어? 꼭지점일 때겠죠. 얘는 최소값이 언제겠어? 꼭지점일 때겠지. 그때의 x값은 뭐고 y값은 뭔지 찾아보시면 얘가 무게중심이 나와. x값을 찾으면 3분의 x1, x2, x3 얘도 3분의 y1, y2, y3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증명이 끝이야. 알겠지? 계산만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겠죠? 계산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영상을 이제 올려놓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면 돼요. 고생들 하셨습니다.